네, 안녕하십니까.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한마디는 성장을 위해서 변화하는 기업에 집중하자입니다. 최근 참 시대가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제 금리도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시장의 변화, 좀 금융시장의 좀 변화에 좀 맞춰서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점차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좀 변화, 시대가 좀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여기에 맞춰서 꾸준한 성장을 좀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 향후에도 좀 계속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주가도 이런 성장성의 흐름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변화하는 기업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좀 다각화하고 좀 변화하는 모습이 좀 확인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종목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리뷰 먼저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로는 BCNC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NC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편입을 좀 했었을 때 약간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편입을 했었어요. 이제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부품 관련된 업체로서 말씀을 좀 해드렸었고, 이제 쿼츠, 특히나 이제 합성 쿼츠라는 제품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합성 쿼츠 시장이 최근 들어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천연 쿼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좀 소모성으로 좀 많이 이제 훼손이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 더 내구성이 좋은 합성 쿼츠가 이 천연 쿼츠 시장을 좀 대체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쿼츠 시장이 기본적으로 다른 부품들과는 좀 비교해서 연평균 한 20% 이상의 굉장히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인 만큼 이 BCNC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BCN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조금 이제 시장 여파로 좀 내려왔던 상태에서 다시금 좀 무난한 반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3%대의 상승을 좀 하면서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출범하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책적인 지원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소부장 쪽에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BCNC는 기본적인 실적도 탄탄하고 이런 정부 정책적인 지원까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최근에 이렇게 눌림 이후에는 지금 다시 한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BCNC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롯데쇼핑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쇼핑은 이 종목은 최근에 거의 그냥 박스권 안에서 아직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빠지지도 않고 뭐 크게 오르지도 않는 이 정도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는 뭐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롯데쇼핑이 지금 4.5% 정도 올라오면서 좀 비교적 큰 시세를 한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종목을 편입했을 때 다소 좀 향후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방어적 성격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은 아니기는 한데 충분히 안정적인 이런 성장세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이제 백화점도 최근에 꾸준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영업시간 제한도 이제 해제가 됐다 보니까 마트들도 이익이 좀 다시 한번 회복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은 단순히 이제 백화점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마트들까지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마트 쪽에서 이제 개선세가 좀 더 올라오게 되면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더 성장성이 더 부각받을 수 있다. 그 점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시장이 좀 이제 안 좋아지고 좀 경제가 조금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으로 이제 마트 쪽이 있다 보니까 안정성을 좀 가져갈 수 있고 좀 탄탄한 흐름들로 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해드렸었고, 충분히 이런 업체들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좋아서 여기 박스권 상단을 뚫게 되면은 좀 더 강력한 시세들이 이제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롯데쇼핑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새롭게 신규 종목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변화를 하고 있는 이 기업, 현재 현재가는 59,200원이고요. 종목명은 LS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LS.
영어로 LS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업체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풍력으로도 엮여있는 종목 중 하나고 뭐 전기 관련된 전선 업체로도 이제 엮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친환경 모멘텀에도 가장 부각을 많이 받는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는 지주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 단순히 전선 사업뿐만 아니라 좀 이제 포트폴리오 다각화하면서 미래 성장성을 좀 준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이제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좀 바뀔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LS라는 종목을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 LS라고 하는 업체고요. 이 업체는 이제 지주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LS 그룹의 지주사이기 때문에 뭐 LS 전선, LS 일렉트릭, 뭐 LS 엠트론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LS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전선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력 송배전이나 뭐 송배전 관련된 이런 제품들, 뭐 해적 케이블 이런 제품들을 주력으로 판매를 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흐름은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구자은 회장이 지금 이제 선임이 되지 6개월 정도가 됐는데 구자은 그 회장이 지금 선임이 되고 나서는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다각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성이 앞으로는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업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이제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LS가 하고 있던 본업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이 케이블 쪽, 전선 쪽의 이제 실적 성장은 역시나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냐면 친환경 해적 케이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LS 전선 업체가 해적 케이블을 직접 생산을 하고 이걸 이제 또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해상 풍력의 투자는 계속 꾸준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요즘에 많은 이제 투자자들 관심도는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 쪽 투자가 계속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적 케이블 시장 규모가 무려 58조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근데 이게 2027년 정도가 되면은 무려 150조 넘게 이제 규모가 성장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LS는 앞으로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LS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자막에 나와 있지만 이런 전선을 생산을 해서 시공까지 하는 업체가 전 세계에서 LS 전선 포함해서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대만 이런 해상 풍력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업체 국가들 쪽에서 앞으로도 계속 수주 물량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 이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기차 부품 사업 강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자은 회장이 지금 선임한 지 6개월이 지금 됐는데 전기차 쪽으로 계속 확대를 좀 하고 있고요. 부품 쪽은 원래 기존에도 전기차 쪽에 이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LX EV라고 하는 공장을 또 새롭게 이제 준공을 좀 하게 되면서 이쪽에 포트폴리오를 더 다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도 굉장히 고성장이 나오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전기차 쪽에서도 앞으로 먹거리를 계속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선 업체가 아닌 전기차 쪽의 모멘텀을 좀 더 부각이 받는다고 한다면 이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평가 가치도 계속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부품 쪽으로도 사업을 확대를 좀 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전기차 충전 사업에도 이제 진출을 좀 했어요. LS 그룹이랑 그다음에 이원이랑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얼마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원에 이제 기본적으로 충전 설비들이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 LS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나 이런 시스템을 좀 기반으로 해서 합작법인을 만들고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앞으로 계속 큰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변화를 지금 잘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S의 성장성이 더욱더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LS는 이제 전통적으로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탄탄한 지배를 갖추고 있는 회사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서 전기차 부품 사업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출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그 이제 LS 같은 경우도 반개로 보면은 예전에 LG잖아요. LG. 맞습니다. LG에서 형제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해서 나온 회사 같은데, 그러면 전기차 관련 그 부품 사업 관련해가지고 그 LG전자하고 마그나 합작 회사 여기하고 지금 어떤 그 사업적인 뭐 조인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지금 LG 쪽으로 이미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제 가해 업체이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LG랑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같이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이제 LS가 LG 쪽만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뭐 볼보나 뭐 폭스바겐 같은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이미 이런 제품들을 다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LG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한테 전방적으로 이제 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 전선 부분 쪽에서 더욱더 강력한 성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요. 지금 안 그래도 기본적인 본업에서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기차 쪽의 모멘텀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한다면 더욱더 큰 성장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가격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면 1차는 제가 64,5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69,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9,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